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기침과 가래가 나오고 숨 막혀 죽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에서부터 보시면 여기에 이 안에 성대가 있어요. 이 안에 성대가 있고 후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밑에가 기관인데요. 기관을 지날 때 공기는 깨끗해져요. 거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그 기관의 내부거든요. 내벽인데 여기에서 먼지와 그 가래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게 나와요. 먼지를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관의 구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여기에 있는 거, 식도에 있는 거 한쪽에는 근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기관으로 들어간 공기는 기관 내벽에서 가래가 만들어져요. 먼지가 들어가면 가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깨끗해진 것이 이제 폐 속에, 허파 여기 있죠. 허파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아주 맑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관이 있으면 갈라지니까 기관지예요. 기관지에서 또다시 갈라지거든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폐포로 허파 꽈리 모양으로 있는데 그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허파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림은 몇 번을 이용하네요. 여기에 보시면 식도는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기관에 뒤쪽으로 식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는 식도가 여기 있고 기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성대가 있고요. 그래서 기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기관 뒤에 식도가 있다. 그리고 식도는 근육으로만 되어 있고 기관은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은요, 앞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윤상연골아에서 이렇게 연골과 인대로 되어 있어요. 연골과 인대로 되어 있고 뒤로 보면은 근육이에요. 평활근 근육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갖다가 합치면은요, 바로 기관이 앞쪽에 있고 여기에 식도가 있다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 기관이 앞에 있고 여기 식도 있고 이건 척추니까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관으로 들어갈 때는요, 여기에 기관 안쪽에는 섬모가 있어요. 근데 섬모 앞에 여기 점액으로 끈적끈적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각 기관마다 내벽에는 점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기관으로 들어가는 공기 속에 먼지가 여기에 붙어요. 붙으면 점액 속에 붙이잖아요. 점액에 딱 붙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안쪽에 가면 섬모가 하나가 아니라 물결, 섬모는 편모하고 틀려서 편모는 하나가 긴 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여러 개가 한 번에 파도처럼 물결 모양으로 요렇게 움직여 갖고 여기에 붙은 먼지 같은 것을 계속 목구멍 쪽으로 이동을 시켜요. 먼지가 여기에서 계속 이동을 시켜 가지고 점점점 클 거 아니에요. 눈덩이처럼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덩치가 커져 갖고 기관 있는 입구를 막거나 그러면 우리가 숨쉬기 힘드니까 재채기를 콱 할 때도 있고, 여기를 끈적끈적하게 저기 하니까 뭐냐 하면 기침을 해요. 이걸 내뱉기 위해서 기침을 콜록콜록한데,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여기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워낙 세가지고 여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세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은 다 못 죽여요. 그랬을 때는 기관지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뱉어내기 위해서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래, 기관을 끈적끈적하게
건드리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침 나오는 거, 가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설명했어요. 기관 내벽은 이렇게 점액으로 돼 있어서 있고 그 점액층 안쪽에 바로 섬모 아주 작은 털들이 있어 갖고 이거는 물결 모양으로 공동으로 물결 모양으로 움직여 가지고 그거를 목구멍 쪽으로 계속 저기 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기관은 앞쪽에 있고 식도는 뒤쪽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처럼 기관은 앞쪽에 있고 식도는 뒤를 기관과 따라서 내려가고 쭉 내려가요. 가로막 있는 데까지. 그러는데 여기에서 앞쪽은 기관이에요. 그런데 뒤쪽은 바로 연골로 돼 있어서 이거는 손으로 꽉 눌렸다가 놓으면 그대로 펴져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좁혀 있지 않아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뒤쪽은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식도는 이제 근육이죠. 근데 우리가 뭘 꿀떡 삼키거나 많이 먹었을 때 꿀떡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덩어리가 커요. 식도에. 그러면 식도는 근육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을 밀어요. 밀어버리면 이 평활근이기 때문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요. 크게 해서 막혀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공기 통로가 좁아지면 우리가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숨쉬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안 내려가고 계속 압박하고 있죠.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숨을 제대로 못 쉬기니까 점점 해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이제 아는 사람이 인절미 가게에 갔을 때 너무 먹음직스러웠대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주었어야 돼요. 물을 꼭 한 모금씩 음식을 먹기 전에는 먹어야 돼요. 국물을. 그런데 그 주인이 떡집 주인이 그냥 먹어보라고 인절미를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먹었더니 노인네가 바로 목에 뭔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삼킬래도 안 삼켜져요. 그랬을 때 물을 좀 달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집에 왔는데 계속 숨을 못 쉬어요. 그랬다 입원한 지 보름인가 만에 죽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안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절미 판 사람은 노인네한테 줄 때는 꼭 물을 먼저 들게 하든지 그래서 식도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이 식도에도 점액이 있는데 점액이 점점 적게 분비돼요. 점액삼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그냥 맨으로 뭐랄까 끈적끈적하고 찰진 것을 먹으니까 여기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오래되면 염증도 생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앓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새댁이 그 집에서 인절미로 이바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집에 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소박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그 집에 5대조 할아버지가 인절미 먹다가 돌아가셨대요. 숨 막혀서. 그래서 그 며느리 아주 손주 며느리죠. 그 며느리가 그 인절미 할아버지를 죽게 한 인절미를 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소박을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나요? 그 5대조 할아버지가 그런 거를 그렇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이가 들면 근데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을 때는 물이 아니고 다른 걸 먹었을 때는 이 식도에 여기 점막 이렇게 식도 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물을 한 모금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신 뒤에 먹어야 되고 노인일수록 더 여기가 막히게 되니까 점액이 점점 줄게 되니까 꼭 국물이 있는 밥상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물을 먹어야 돼요. 국물이 짜다 하면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숨 막혀 죽는 경우가 있다. 너무 많이 있고 이 구조 때문에 식도도 근육이고 여기 식도편에도 근육이라 이걸 밀어버려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양이 적어지니까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이 내벽 앞쪽에는 연골
이런 거를 갖다가 계산하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닭 있죠. 통닭을 샀을 때 센 거요. 우리 옛날에는 집에서 다 닭을 잡았기 때문에 실험하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모가지 있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앞쪽에는 연골이고 뒤에는 식도기 때문에 연골 있는 그 기관 쪽을 갖다 이렇게 눌렀다가 놓으면, 손을 눌렀다가 놓으면 바로 그 원상복귀가 돼요. 식도증은 그냥 근육이니까 붙어 있어요. 원래는 붙어 있는 거니까. 음식이 내려갈 때만 식도는 열리니까요. 기관은 항상 열려 있어요. 기강이 막히면 숨 못 쉬어서 죽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